네, 이어서 전문가분 모시고 또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 대한 시장 분석과 함께 또 국내 증시 향방을 점쳐볼 수 있는 시간이죠.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회사 소개를 잊어버렸네요. 네,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강남역 WM이죠. 그중에서도 수석 매니저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우선 간밤에 뉴욕 증시 너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예상된 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래도 계속 좀 어느 정도는 잘 가고 있었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나? 나 이제 뉴욕 증시 들어갔는데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선 금리부터 좀 진단을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또다시 상승세를 보였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점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에 따라서 이런 테이퍼링은 그래도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속되는 거, 이런 거는 문제가 염려가 없었는데, 과연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전에 FOMC에서는 11월 달에 테이퍼링을 해서 일부는 내년 하반기쯤에 금리 인상 스탠스를 하자라는 내용들. 근데 여기에 전일 어떤 세인트 루이스 총재는 내년에 2번 이상 금리를 하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미 가뜩이나 경기 지표가 피크아웃이다. 고점 논란들, 선행 지표들이 좋지 않다. 이런 내용들만 봐서는 주가는 이제 사실상 상승이 마감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었는데, 다른 쪽에서는 어떤 이런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라든가,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테이퍼링이라 하더라도 유동성은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스탠스가 상당히 늦게 나온다면 그래도 아직도 위험 자산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그런 화려한 장은 아니더라도 아직도 그래도 위험 자산의 주식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좋은 구조였는데, 일부 연준 의견들의 금리 인상 스탠스를 생각보다 빠르게 속도감 있게 나온다는 점들이 시장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파월 의장의 코멘트입니다. 이 전만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연준 의장들이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일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테이퍼링도 좀 천천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도 상당히 조건을 높게 맞춰서 늦게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최근에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심각하다는 코멘트를 전일에 함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는 물가가 일시적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물가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네 라는 데 상당히 자신감 없는 표현 아닌가?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제 이렇다면 이제 생각보다 빨리 긴축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전일이 상당히 몰리면서 생각보다 빠른 어떤 위험 자산의 매물, 이런 압박이 10년물 국채금리를 상당히 빠르게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어서, 더구나 여기에 이제 가뜩이나 경기도 좋지 않은데 미국의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 과거에도 2011년, 13년에도 부채한도 협상이 결렬되면서 셧다운, 주가가 단기적으로 충격, 물론 이후에는 봉합을 맞으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심리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매물을 출회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생각됩니다. 그 미국 상황이 우리한테도 결국은 안 좋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중국도 헝다 사태에다가 전력난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중국 문제도 2위 부동산 업체 이런 사실상 디폴트에 가까운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볼 때 이미 골드만삭스라든가 해외 외신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투자 등급 하향,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의 한 축인 중국이 지금 상당히 좀 위축되고 있고요. 네. 상당히 무너지고 있거든요. 일부 어떤 전문가들의 내용들은 과연 이 중국 사태를 어떻게 볼 건가. 현재로서는 당연히 좋지 않을 걸로 보고, 이게 이제 시작인가.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중국의 경기 지표라든가 2위 어떤 헝다그룹의 파산 가능성, 이런 점들은 어떤 인프라 투자에 대한 위축을 일으키면서 더 가뜩이나 이제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어떤 경기에 대한 위축, 여기에 어떤 중국 리스크, 과연 시진핑 정부가 어느 시점에 이런 다시 한번 또 다른 재정 부양책을 꺼내들 건가, 일부에서는 내년에 꺼내들 건가 아닌가, 그런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더 어떤 투자 심리의 위축을
나은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대외 사태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게 환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환율이 어제 볼 것 같으면은 1187원까지 올라갔고 그렇습니다. 오늘 뭐 전망 나오는 것 보니까 1199원까지도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시장 분위기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본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염려한 부분은 어차피 뭐 자금은 신흥국에서 금년도는 달러로 갈 것이다. 이미 예측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 이런 점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선물을 팔고 있고 물론 주식도 팔고 있습니다. 전일의 막판이 약간 매수를 보였습니다만 큰 틀은 가장 우려한 점들은 뭐 어차피 달러 쪽으로 이동하는 건 맞은데 아직까지도 뭐 테이퍼링 지속되고 있고 뭐 금리 인상 스탠스 나오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뭐 자금 이동이 달러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점들을 상당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과연 이런 점들을 어떻게 볼 건가? 어떤 그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국의 어떤 인프라 투자안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게 된다면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나올 때가 됐는데 뭐 상방이 더 낮아지는 네. 이런 모습들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보면 외국인들이 이 현물에서는 아주 조금 사고 그렇습니다. 선물에서는 막판에 그렇습니다. 많이 팔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사실상 현물 같은 경우도 계속 매도를 보이다가 장막판 약간의 수면서 네네. 보였는데 이런 점들은 큰 틀은 일단 그 외국의 큰 자금들은 결과적으로 세계 시장이 가장 큰 미국의 달러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거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전일 주가의 상승을 보이는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성장 기대되는 정부가 한쪽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쪽에서는 지원하는 네. 이런 그 2000년에 빼뜨리던 그 수소차 네. 일부 종목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스라든가 유가의 상승에 따른 관련주들에 대한 약간 매수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적점. 그런 주식들을 많이 샀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큰 시장은 일단 팔고 떠나자는 쪽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부 자기들이 볼 때 약간 메리트 있는 쪽은 저점이 약간 좀 사자 네. 이런 쪽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는 종목들은 그래도 이제 계속 가는 종목이긴 한데, 지금 또 간밤에 보면은 정말 맵을 보면 정말 빨간 불을 전체적으로 다 켜고 있거든요. 물론 그 와중에 또 이제 한두 종목들은 눈에 띄기는 하지만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장 어떻게 될지 정말 너무 걱정이 되는데 일단 전일 특징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적지 전일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몇 안 됐습니다만 그 중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역시 원자재 가격의 상승, 가스 가격, 유가의 상승 이런 내용들 때문에 가스주 그리고 이제 유가 관련주가 상승을 보였는데요. 지금 가스 문제도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미국의 가스 매장량은 좀 줄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올 겨울에 한파가 예상된다. 당연히 이제 가스 수요라든가 이런 거 늘 것 같은데 중요한 점들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가스 매장 이용이 상당히 큰 편인데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25%를 북해에서 이용하는 바람을 통해서 풍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는데 공교롭게 최근에 어떤 북해 바람이 멈추면서 그렇다면 이제 영국도 가스를 써야 된다. 수요는 줄고 있는데 이제 공급은 스탠스는 주는데 이제 수요가 늘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가스는 늘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전일 가스주가 상승을 강세를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곧 10월 달에 가스 요금 인상. 그렇다면 이제 등이업은 가스 관련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특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가 전일에 강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미 가스 요금 인상이라든가 이제 올 겨울에 있을 수요 급등 이런 점들인데 중요한 점들이 지금 시장의 한 축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입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이제 수소차 쪽에 또다시 이제 진출하면서 수소차 충전소라든가 그다음에 수소 생산 이런 쪽에 대해 진출하고 있다. 관련주 가스 생산에다가 상승에다가 이제 이런 그 가스 생산의 수유차도 수소차 쪽에 진출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유가 관련주도 최근에 유가가 치솟고 있는데 물론 단기간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안정세를 보이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가스 수요를 생산하고 있는 미국의 멕시코만 같은 경우도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수요가 당연히 이제 생산 기지가 타격을 입었고요. 그리고 가뜩이나 이제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공급 사이드가 상당히 타격을 입었다는 점들인데 이런 점들로 이제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일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S오일이라든가 이런 GS 유가 관련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특히 이제 S오일 같은 경우도 또 이제 내용이 마찬가지인데요.
S오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소차에 또 뛰어들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무슨 얘기냐면 수소를 갖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동할 때는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피가 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동하는 데 상당히 많은 이제 자금도 소요되기 때문에 질소를 통해서 이제 이동하는 내용들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이제 S오일 같은 경우가 이런 이동을 뛰어들고 있다. 그 암모니아를 통해서 수소를 이동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분해를 시켜서 수소를 축출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앞다투어서 이미 이제 한쪽 사이드에서는 이제 그 유가 상승이라든가 가스 상승의 수익이 나는데, 여기에 이제 더해서 뭐 수소차에 뛰어들면서 수소 쪽에 뛰어들면서 두 가지 사이드에서 수익을 내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전일 전체 시장에 대해서 약세를 불구하고 이런 가스라든가 유가, 결과적으로 이제 플레이는 중복되는 얘기지만 뭐 수소차로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이제 수소 쪽에 진출하는 모습들, 특히 이제 코오롱 그룹도 뭐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든가 코오롱 글로벌, 뭐 코오롱 인더스트리, 이런 3인방이 역시 마찬가지로 뭐 수소 탱크라든가 이런 수소 쪽에 진출하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도 보고 그렇습니다. 지금 수소 쪽으로 진출을 하겠다는 것도 상당히 호재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때요? 증권사들 목표 주가 많이 좀 올렸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한쪽 측면에서는 이제 뭐 가스 내용만 가지고 이제 뭐 목표 주가를 선정했었는데, 네네. 뜻하지 않게 이제 뭐 수소차의 진출, 네. 이런 내용과 함께 이제 목표 주가를 올리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점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뭐 전기차에 지금 퍼가 100배인데 이렇게 비싼 걸 사야 되냐? 그런데 주가는 또 올라가는데요. 중요한 점들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런 점들, 수소차나 전기차가 그래도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요가 나올 거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2년 후의 실적까지 감안해서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오른다면 뭐 이런 쪽에서 뭐 더 상승할 수밖에 없고, 물론 뭐 떨어진다면 더 이제 뭐 하방 압력은 클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런 점들과 함께 지금 목표 주가가 더 올리는 뭐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한국가스공사 S오일도 지금 차트를 보시기는 하셨지만 S오일 같은 경우도 좀 짚어주시죠. 어제 같은 경우도 요즘 최근에 지금 국제유가, 어제는 조금 새벽에 그렇습니다.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좀 다시 상승폭을 반납을 했고요. 천연가스도 너무 심하게 그렇습니다. 거의 꼭지점 피레침을 찌르고 다시 내려오는 흐름을 좀 보여줬죠. 아마도 이제 이익을 가지고 간 다음에 이제 내려온 게 아닌가 싶은데, S오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S오일 같은 네. 경우도 이미 유가의 상승 수혜를 얻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유가의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국면. 왜냐하면 특히 마찬가지로 이제 뭐 수요는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늘어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공급 사이드가 상당히 타격을 입었다. 특히 마찬가지로 사우디 아람코라는 데부터 이제 암모니아를 조달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소를 이동하려면 상당히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를 압축해서 이동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모니아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피가 상당히 낮은 암모니아를 만들어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수소를 축출해나 이런 쪽인데, 이런 기술을 이용하는 쪽을 이제 S오일이 또 다른 어떤 성장 먹거리를 이런 쪽에서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그 원자재의 어떤 급등의 어떤 수요를 입으면서 동시에 미래 성장 먹거리를 한꺼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답보한 이런 모습이어서 전일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떤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 원자재를 등에 업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먹거리를 또 하나 창출하는 이런 기업들이 상승을 보였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전일에 전체적인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이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전기차 수소를 걸지 않으면은 그렇습니다. 주가가 안 움직이는 좀 그런 형국 같은데, 어제 OCI하고 현대차 그룹도 무슨 얘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OCI도 지금 현대차 그룹하고 미국 텍사스주의 뭐 전기차 폐배터리죠. 그러니까 네네. 배터리가 이제 오래되면 쓸모가 없는데 이를 또 다시 활용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한쪽에서는 분명히 배터리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수명이 대개 한 10년 정도 되는데, 이런 배터리가 10년 지나면 이거 배터리를 버려야 되는데 이걸 다시 재활용하는 이런 쪽도 상당히 미래에 대한 먹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과 미국 텍사스주에서 이제 전기차 폐배터리를 사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용해서 뭐 전력 공급에 나서겠다. 이런 점들은 또한 어떤 매출처가 다변화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셀 사이드에서 뭐 전체 LG 화학이라든가 뭐 삼성 SDI는 뭐 약세를 보였는데, SK 이노베이션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제 포드 자동차와 10조 원을 투자해서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뭐 3개나 신설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관심 쪽이
가장 늦게 진출한 SK이노베이션이 어떤 미국의 포드라든가 이런 쪽에 JV 합작을 갖다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국의 공장을 빠르게 진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늦게 진출했지만 오히려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쪽에서도 시장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가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은 영업 무역에 대한 그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그랬어요. 나무랄 데가 없는 포트폴리오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미국과 유럽 위주의 다각화된 고객사 포트폴리오 보유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 되게 좋은 생산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되게 좋게 평가를 하던데 주가는 최근 조금 빠지고 있거든요. 기관은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아마도 외국인이 안 사서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전체적으로 주식을 포트를 줄이고 있는데 기관이 계속 샀다는 점들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한쪽 사이드에서는 분명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담보한 이런 전기차나 수소차 쪽에서도 한쪽에서는 많이 이제 수익이 났으니까 팔아서 떨어지면 또 다른 쪽에서는 또다시 사는 이런 모습인데 다른 쪽 측면에서는 분명히 지금 코로나 확산, 우리나라도 지금 3,000명에 육박한 이런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쪽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들도 시간이 지나면 내년이 될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갈 확률이 높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코로나가 이제 만약에 그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성장성이 좋은 기업이 뭘까에 대해서 또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바로 이 리오프닝 관련주인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패션 쪽이 꾸준히 수익이 좀 사이드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 여기에 이제 인도 쪽에서도 법인을 설립하면서 이미 수익이 다변화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방글라데시 쪽에 진출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스탠스가 우리나라의 어떤 제조업이 최근에 베트남 쪽에 공장을 많이 진출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점들은 코로나 확산이 베트남에 타격을 입으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생산에 차질을 입었는데 네. 한쪽에서는 이제 베트남도 본격적으로 이제 백신이 투여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 사이드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동안에 상당히 타격을 입었던 이런 생산 수요가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점들이 시장에서 가장 먼저 어떤 영업무역 쪽에서도 한쪽 쪽에서는 분명히 베트남이 부담을 주고 있지만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상당히 매출이 다변화되고 있다. 이런 장 초반에 영업무역이 장 초반에도 그래도 기관 매수와 함께 상승을 보였는데 네. 막판에는 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런 그 리오프닝 관련주가 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놓고 보자 그런 심리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 싶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전일 종가가 44,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58,000원이고요. 지금 PBR도 1이 안 되는 만큼 좀 이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예상치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분명히 외국인들 쪽에서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가장 주도주인 예를 들면서 2차 전지를 가지고 1년 동안 들고 있자. 그렇다면 수익이 많이 났는데 금년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과 정반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방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스탠스를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간단합니다. 주가가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다 팔으면 될 것 같고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주가가 반등할 때 어느 쪽이 가장 많이 오를까? 이쪽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점에 있다 보면 유독 고객님들이 지금 가장 많이 질문하는 스탠스가 바로 이런 점들인데요. 주목해야 될 점들은 주가가 만약에 이제 미국 쪽에서 물론 단기적인 스탠스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되면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지속되는 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까지는 악재를 보이지만 그 반등 스탠스가 나올 겁니다. 그럴 때 그런 반등을 가장 많이 이끌 종목이 무엇일까 이런 쪽에 대해서 스탠스를 둬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쪽 측면에서는 성장주가 좋은 성장률이 확실한 2000년의 수초가 맞은 것 같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이 가이던스가 좋은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분명히 한쪽에서 나아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뭐냐면 전일에 강세를 보였던 OCI라든가 효정 첨단 소재 그리고 일부의 어떤 그 리오프닝 쪽에서는 대한항공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사이드 쪽이 여전히 어떤 그 2차 전지라든가 수차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 쪽에 다 같이 빠졌을 때 일부를 이쪽으로 약간 옮기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A 국제문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